예, 안녕하십니까. 대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 몇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네요. 예, 유형자산의 미실현 제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재고자산 미실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형자산에 비하면 조금 쉽죠? 예, 굉장히 어렵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보셨을 텐데요. 예, 유형자산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익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재고자산 미실현 제거와 이론적으로 유사한데요. 유형자산은 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있고, 감가상각에 또 행위가 있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유형자산 관련된 거는 제가 연재를 할 때 세 가지로 조금 나눠봤는데요. 매출이라고 A사가 이제 B사한테 유형자산을 파는데, A사가 상품 매출일 수도 있잖아요. 상품을 사서 B사한테 파는 거래일 수도 있으니까, 상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아니면 A도 이제 기계였는데 기계로 취득했다가 처분했을 때, 그 다음에 A사가 쓰고 있던 유형자산을 B사에 매각했을 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 재고자산과 동일하게 일단 재고자산 미실현 전에 제거 붕괴, 그리고 제거 후의 붕괴,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A사는 뭐 도소매업을 영위를 해서 기계장치를 사서 하면 이제 매출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 일단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어떤 상품을 사서 800에 사서 1000에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 A는 매출 1000, 매출원가 800, 네, B사는 그거를 기계장치 1000 이렇게 계상을 했겠죠. 일단 감가상각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럼 일단 미실현 손익 제거 전에 거래를 없애야겠죠. 음, 그러면 일단 매출 1000원 했기 때문에 1000을 없애야 됩니다. 예, 매출 1000 없애고 매출원가 1000을 없애면 결과가 매출원가가 800이 되고 기계장치가 1000 되죠. 예, 여기서 조금 희한한데, 원래는 이 거래 제거를 할 때 A사의 어떤 매출 계정, B사의 계정, 이거를 상계시키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죠? 우리가 재고자산 매출했고 여기가 매입했으면 매입이 뜨잖아요. 그럼 매입을 상계시키죠. 특이하게 여기는 보시면 요거를 없애는 붕괴가 나오죠. 희한하죠? 일단 금액은 차지하고요. 네. 매출과 매출원가를 없앱니다. 이건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해가 될 텐데, 이 연결로 보면 뭐 A사가 매출이든 말든, 연결로 보면 기계장치 1000을 산 거예요. 결국 이 연결로 보면 기계장치 1000이 아니라 800. 금액은 일단 제외할게요. 기계장치 1000을 산 겁니다. 이 매출원가는 그냥 내부 거래에서 나오는 거라고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매출과 매출원가를 없애주게 됩니다. 이렇게 1000을 없애줬더니 그냥 희한한 결과가 나오죠. 매출원가 무이익이. 그래서 직관적으로 기계장치가 800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미실현일 겁니다. A사가 800에 사서 1000에 샀기 때문에 이익을 200 남겼는데 그 유형자산을 B사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실현 제거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1000에 묻어있는 이익 200을 없애주는 붕괴를 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계장치 200을 없애고 원가에서 조정을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매출 1000을 없애고 매출원가 아까 1000에서 200 조정된 800을 없애고 기계장치 200을 없애서 800. 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이 거래는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연결에서는 기계장치를 산 것이죠. 기계장치를 1000이 아니라 800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의 정답은 기계장치 800.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실현 연결조정 붕괴를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사가 신규로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 바로 B사에 처분했어요. 금액은 800짜리 800에 사서 1000을 한 거. A사는 기계장치를 샀다 팔았기 때문에 아무런 개정 과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유형자산 처분이 200만 남겠죠. B사는 똑같이 기계장치 1000을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거래 금액을
조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계장치를 이제 어떻게 잘 없애줘야 되는데, 예, 기계장치 천에 대해서는 뭐 손익 계정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후인지 그 다음에 이제 미실현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익이 200 났습니다. 200을 없애줘야겠죠? 기계장치 200 없애주는 거 똑같습니다. 아까 여기서 매출 원가를 조정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매출 처분이익 200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200을 없애주는 분께를, 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예, 기계장치 800만 나오는, 예,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다가 처분한 거를 한번 볼게요. 자, 기계장치를 쓰다가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A사가 기계장치 1200원짜리를 감가상각 400에서 장부가액 800이던 거를 1000원에 팔게 되면서 유용자산 이익 200을 남기게 됐습니다. 매각액 2000원이에요. 1000원이요. 그래서 유용자산 200으로 남겼고, 분피사는 1000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거 전에는 유용자산 처분이익 200, 기계장치 1000원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자, 연결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없는데, 기계장치 이렇게 계산된 게 그냥 기계장치 100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수정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이 원상복귀로,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려운 분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그러니까 이 정답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정답을 생각해 볼게요. 기계장치 감가상각 제외니까 기계장치를 이 상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상태로 바꿔주고 처분이익인 200원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장치를 200원 올려주겠죠? 감가상각계획 400으로 올려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가 유용자산 처분이익이 돼서 자동적으로 이 분계가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아까 재고자산 미션 설명을 할 때에도 제가 이 연결 최종을 생각하시라고 계속 보여드렸다고 했는데, 이 정답의 모양을 알면, 요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요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요때는 이렇게 했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외우려면 외울 수도 없을 거고요. 예,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형자산의 미실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 상품 매출로 잡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기계장치 처분으로 신규 매각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쓰고 있다가 판매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고, 세 가지 케이스마다 분계는 다르다. 다만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정답이 되는 방향으로 분계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형에서는 감가가 있잖아요.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건 미실현 손익만 제거하는 거고, 감가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감가가 뭐냐? 아까 어떤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이 사례를 볼까요? 맨 마지막 사례였던 거. 1200원짜리, 무게액 400짜리, 장부가액 800이어서 처분한 사례. 그냥 5년이었다고 가져갈까요? 5년. 5년이면 여기는 그냥 1000으로 상각을 했으니까 200씩 하겠죠? 근데 사실은 원래 1200원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감가상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무서 차이가 있죠? 네. 연결해서 이동으로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이걸 나누기 5 한다면 감가상각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감가상각의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요게 요 케이스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까 연결조정 미실현에 대해서 조정 분계를 했죠. 자, 감가상각 금액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사의 감가상각비는 아까 1200원에 5년 동안 상각을 해서 240원을 계속 상각을 해왔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아까 이제 1000으로 바뀌었죠? 매각이익이 1000이 되면서 그 B의 회사는 200원씩 상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400원씩을 감가상각을 우리가 더 해줘야겠죠? 네. 감가상각 더 해주고 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사례에서는 사실 우연의 일치로 미실현 200을 나누기 5 한 값 40과 일치를 했는데, 예, 이건 우연입니다. 원래는 다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서 각각 계산해서 차이 금액을 조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예, 결국 이 5년이 되면 이 유형계산 미실현으로 잡았던 이게 다 실현이 되겠죠. 실현이 돼서 없어지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이 미실현이 결국 감가상각을 통해서 실현이 돼 가는 거죠. 재고자산은 팔려야지만 당연히 실현이 아니다. 화재도 있고, 그죠? 뭐 도난부실도 또 실현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 일반적으로는 판매에 의해서 실현이 되지만, 이 실현이라고 하면 이 연결해서 빠져나가는, 예, 그런 부분이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뭐 매각도 실현일 수 있고, 뭐 화재로 인한 뭐 소멸도 뭐 당연히 실현이겠지만, 내부적으로 감가상각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0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160으로 바뀌게 되는데, 예, 어렵죠? 예. 그래서 유형계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도 있고, 또한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결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을 할 때 연결 재무제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는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려면 연결조정문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고려될 사항인데요. 결국 이렇게 수많은 유형자산을 미실현을 생각하고 감가상각을 하려면 데이터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 정리가 필요하고요. 또 감가상각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립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조정은 우리가 원화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원화로 환산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요. 유형자산은 또 증감주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증감주석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데이터를 그것도 고려하면서 어떤 로직을 설계를 해야 될 거고요. 그 연결 현금 분표에서는 또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금액을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현되는 부분은 그리고 판매가 또 실현이 되지만 손상, 화재 손실, 뭐 사업 양수도 등 실현이 되는 경우에는 또 모든 미실현 손익 잔액을 제거를 해서 다 실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매 연결할 때마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분도 실현이기 때문에 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감가상각일까지만 감가상각하고 나머지를 이제 실현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방법, 내용 연수가 차이 날 때에는 갭 조정으로 먼저 고려를 해야 되죠. 지금 아까 보면 제가 내용 연수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스무스했는데 만약에 우리는 5년 하는데 저기는 10년 한다. 갭 조정 필요한 부분이죠. 갭 조정부터 고민하시고 그 결론에 따라서 이제 차이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다른 회사 사례여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로직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실적을 정리를 하고 이게 최초 발생한 미실현 금액이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여기가 이제 미실현 손익을 구해낸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화재가 나서 막 없애고 막 중간에 난리가 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 조정으로 어떻게 끌고 올지 이제 합산을 해서 분계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차례 검증까지 하는 그런 시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조금 회계 처리나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매출로 처리한 것도 있고 기계장치 처분으로 처리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좀 쪼개서 굉장히 어렵게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유형자산 미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잘 연결재무제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결론을 생각하면서 연결조정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